안녕하세요. 아프냥 아프지멍입니다. 오늘은 그 살찐 고양이들이 어떻게 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들이 왜 살이 쪘을까? 남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고양이들이 뭔가를 먹기 위해서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사냥하고 에너지를 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고개만 들면 밥을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고양이들이 이제 운동량이 줄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게 됐습니다. 네, 물론 살이 쪄도 귀여운 거는 그대로긴 한데 이제 살이 쪘을 때 위험성이 있어요. 비만한 고양이는 당뇨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고양이에 비해서 4배 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관절염의 악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만하면은 이제 덜 움직이기 때문에 방광염에도 잘 걸리고 신부전에도 더 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을 이제 컨트롤하는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표 체중을 뭘로 하느냐 이게 중요할 건데 목표 체중을 쉽진 않은데 가장 이상적인 건 아이가 만 1살 그러니까 만 12개월 됐을 때의 몸무게를 목표로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물론 쉬운 목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먹는 걸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사료를 주셔도 좋고 각종 회사에서 나오는 다이어트 처방식 사료를 이제 시도하셔도 좋은데 이제 그 처방식 사료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이 적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처방식 다이어트 사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사료를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사료 뒷면에 딱 보면은 이제 몇 킬로 고양이는 얼만큼 주세요, 몇 그램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몇 그램 주세요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몇 그램을 우리가 손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금 찾아보시면은 되게 저렴한 전자저울 같은 거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몇 그램까지 계산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비싼 사료 사신 다음에 그 처방식 다이어트 사료 사신 다음에 그냥 손으로 주지 마시고 전자저울도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 적혀 있는 대로 그램수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료 뒷면에 있는 그 급여량을 보고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킬로칼로리까지 계산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8kg짜리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데 목표 체중을 5kg, 1살 때 몸무게가 5kg였다. 5kg로 이제 환산을 한다면은 40 곱하기 목표 체중인 5를 곱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루에 필요한 킬로칼로리가 200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그 급여량을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사료를 이제 구매하셨다면은 그냥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 다이어트 사료를 운동을 하면서 먹으면 더 좋겠죠. 왜냐면 고양이라는 건 결국 사냥을 하던 동물들이었으니까 진짜 사냥을 할 수는 없고 그 장난감을 이용해서 계속 운동을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구글 같은 데다가 퍼즐 피더를 검색해 보면 관련돼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 안에다 이제 장난감 같이 생긴 그 안에다가 사료를 넣어 주시면은 고양이들이 빼먹는 재미도 있고 그것을 빼먹기 위해서 운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시면서 운동량을 늘리면은 다이어트 사료도 먹고 운동도 많이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찾아보셔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같이 시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좀 잔인하긴 한데 사료를 이렇게 예쁜 그릇에 주시는 게 아니라 사료를 여기저기 이렇게 흩뿌려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특히나 넓은 공간에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양이들이 그 사료를 먹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있고 정원이 있는 집이라면 그런 데까지 나가서 사료를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임을 더 극대화시켜서 다이어트 사료를 먹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사료를 뿌려주는 방법도 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사료를 시도했다면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운동량을 늘리는 거겠죠. 대부분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피곤해서 못 하세요. 근데 아이의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만이라도 그 사냥 본능을 이용하는 그 놀이들이 필요해요. 뭐 뭔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뭐 포인터를 갖고 놀아주신다든지, 아니면 레이저 포인터, 아니면은 그 저기 낚싯줄 같은 걸로 좀 놀아준다든지, 이런 본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몸을 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다이어트 사료도 시도하고 운동도 많이 했는데도 살이 안 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과 자세하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사소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 집에 지나가면서 뭐 하나 먹고 가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이렇게 사람 식탁에 올라와서 지가 뭐 하나 주워 먹고 가요. 이런 것들은 되게 먹었다라고 인식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하나 먹는 게 굉장히 높은 킬로칼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소하게 먹는 것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다하게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도 우리가 얘가 저런 것까지 먹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냥 아프지멍이었습니다.